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 시민 아마 어느 분이라도 집 없이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자가에서 내 집을 이용해서 사시는 분들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대로, 또 집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전 월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전세 물건이 아예 종족을 감추고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월세도 많이 올랐죠. 아마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잠이 안 오실 겁니다. 또 집을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가 오를 게 예상이 됩니다. 또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올리니 뭐니 해서 굉장히 불안하실 거고요. 또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주식값이 조금 오른다는 광고만 할 뿐이지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또 전월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걸로 짐작을 합니다. 오늘 강동구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동구 시민대표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철희 추진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바쁜 걸음을 해주셨는데,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여기 천호 A1-1-2 구역은 정말 역세권에 한강변에 정말 좋은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 또 20년, 30년 동안 재개발은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삶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시장으로 되시면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희 천호 A1-2 구역은 제1기 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정말 어느 사업장보다도 빠르게 조합 설립, 설계, 시공자 선정과 같은 과정을 정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핵심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완수를 해내시고 또 완공을 해내시고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 조합원님들이나 서울시내 신속사업장에서 다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번 선거에 당선되셔서 이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재개발 사업도 성공리에 마치셔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저희 구역에도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모아타운을 추진 중에 있는 최용병 시민님의 목소리를 청해 듣겠습니다. 그 마이크 앞에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마이크 이쪽으로 앞에서 오세요. 이야기를. 저는 천호동 338번지에 거주하며 이 지역을 지켜온 주민 최용병입니다. 우리 천호동은 과거 뉴타운 지정과 해제라는 큰 변화를 겪으며 기대와 상실감이 교차하는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한때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대한 희망도 있었지만 개발이 멈추고 노후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주민들의 아쉬움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거 환경 개선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천호동 338번지 모아타운 사업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서울의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큰 과제 속에서 천호동 모아타운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따뜻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년 세입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권기현 청년님 자리하고 있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십시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과 과도한 대출 규제뿐입니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마저 치솟아 시민들의 생계 부담이 한계치에 치달았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빌려 살기조차 힘든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통기획을 추진하거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의 목소리, 또 지역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갖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까지 들었는데요. 오세훈 후보님의 이 이야기를 청해들은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듣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들은 뒤에 우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세 분의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부동산 지역에 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매일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던 지역들이 11.5 대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주택 가격 상승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특히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전세 매물에 찾아보기 힘든 현상, 그리고 월세는 뭐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진정한 서민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부는 매매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뭐 장특공제라든가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건드리는 그런 조치를 내놓을 뿐이지, 그러한 새로운 조치들이 나올 때마다 전세나 월세는 점점 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 또 찾기도 힘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이 점이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지금의 이 정책은 조속하게 철회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월세 찾아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사 시기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서민들이 많이 양산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방금 전에 우리 청년 한 분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요, 누구든지 다 말로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더 경제성을 확보해드리겠다. 내가 하면 더 많은 물량을 하겠다. 빨리 하겠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의 캠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결사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포진을 해 있고 민주당 역시 지금까지 박원순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다 취소하고 해제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진심이 담긴 반성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표가 좀 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더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저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의지를 표명해 주신 점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서 과거의 기준으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보다 소규모의 단지들을 모아타운으로 재개발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가장 난점을 느끼는 부분이 이 임차인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퇴거를 시켜서 속도를 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임차인 대책도 함께 논의해가면서 억울한 임차인들이 없도록 최대한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강동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아마 서울 지역 전역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를 인상시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극히 일부의 시민 여러분들의 재산세를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뭐 비유를 하자면은 팔다리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 붙여주겠다고 이런 미봉책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런 비유를 쓰고 싶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소득이 없는 1주택자라고 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연령별 제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극히 대상이 제한이 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몹시 실망스럽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데일리한 김주훈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가 계속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님께서는 그 정책 토론, 부동산 토론을 좀 말씀하시는데 혹시 답은 오늘로서 좀 받은 적이 있으신지? 예. 양자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절규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으나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서 혹은 뭐 언론협회에서 계속해서 마련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양자 토론을 모두 거절하고 순차 토론, 다시 말해서 각자 기자회견하는 형식의 토론만 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이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경제 김구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정원호 후보 과거 주택 사건 관련해 딱히 할 말씀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 사이에 뭔가 좀 입장이 생긴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시죠. 저 에너지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장혜원입니다. 정부가 토어 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지만 매수자는 어쨌든 무주택자로 제한되면서 갈아탈 필요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장 후보님께서 매수자 요건 완화나 대출규제 분원 관련해서 정부에 좀 건의하실 의향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분이 어떤 경우에 그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분명히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너무 성급하게 나온 조치가 아닌가 싶고요.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조치가 보완이 되는지를 보아가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현재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병희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얼마 전 DDP에서 강제 철거된 카페드 페소니아 관련된 질문인데, 이 카페드 페소니아의 다른 상인들은 현재 10년 다 채우고 계약도 나가는데 혼자서만 3년 만에 계약 기간도 다 못 채우고 억울하게 강제 퇴거 당하셨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방금 전에 그분하고 또 급하게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혹시 그 카페드 페소니아 건 관련해가 강제 철거권 관련해서 혹시 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혹은 또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해서 제기되는 시장 개인의 어떤 치적 쌓기를 위한 어떤 행동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이나 어떤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시거나 하실 부분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서울시에는 24개의 투자 추정 기관이 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생긴 임대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소송에 의해서 퇴거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 현장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불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해당 당사자분이 민주당 캠프에 드나들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호 캠프의 어떤 협의나 의논하에 이루어지는 선거 방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네, 이 정도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네. 강동구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가로주택 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네. 네, 오세훈 시장께서 거론 한마디를 안 해주셨다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가로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언급 좀 해주시면 되시죠. 네.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일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의 화제로 주제로 삼기는 적절치 않고요.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될 만한 곳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바람직한 형태의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리고,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미 발생을 해서 수습을 해야 될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